뭐야, 내가 무슨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냥 불행한 사람일 뿐인데.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들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근데 진짜 이상한 건요. 항상 열심히 사는 사람, 남들 먼저 챙기는 사람, 묵묵히 버티는 사람한테만 세상은 더 무겁고 이상한 고난을 던지더라고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그 짐을 왜 나만 들고 있는 걸까 싶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무너지지 않고 거꾸러뜨려져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딱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 싶더라고요. 뭐랄까, 망한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든 버티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혹시 나만 뭔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건가? 이건 무슨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자꾸 반복되는 일들이 생겨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그 짐을 왜 나만 들고 있는 걸까 싶고요. 이게요,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이 다 축복받은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아무도 모르게 진짜 지독하게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이 영상에서요, 제가 말도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통해 왜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지, 근데도 왜 그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지를 제 얘기처럼 아주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이상한 외로움, 혼자만 겪는 줄 알았던 그 복잡한 감정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놀랄 거예요. 요즘 진짜 가끔은 아예 숨 쉬는 것조차 벅찰 때가 있어요. 눈 떠보면 또 하루가 시작됐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정작 마음은 전혀 따라오질 않더라고요. 친구들 SNS 보면 다들 잘 살아 보여요. 취업하고 연애하고 여행 가고. 근데 난 왜 이렇게 혼자만 멈춰 있는 느낌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나만 뭔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아, 누구한테 털어놓자니 다 힘들어라는 뻔한 위로나 돌아오고 그래서 혼자만 더 작아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외로워졌죠. 근데요, 그날 우연히 한글을 보고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한텐 공통된 고군분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택함 받은 자라는 말과 연결돼 있었어요. 이 말 듣자마자 저도 처음엔 뭐야, 내가 무슨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냥 불행한 사람일 뿐인데. 이랬거든요.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너무 소름인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였는지, 왜 나는 평범하게 못 사는지,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딱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 혹시 당신도 지금 이 영상 클릭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7가지 이유, 당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의 정체를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저는요, 사람들 앞에선 잘 웃는 사람이에요. 농담도 잘 받아치고 분위기 맞추는 것도 곧잘 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웃었던 날일수록 집에 돌아와서는 더 오래 울었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스쳐 지나간 뉘앙스 하나에도 마음이 푹 꺼지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저보고 야, 너는 왜 그렇게 혼자 오버하냐? 이 말을 툭 하고 던진 거예요. 아, 진심이 아니란 거, 농담이란 거, 머리로는 다 알았어요. 근데도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친구는 그냥 던졌는데 저는 그걸 수십 번 곱씹으면서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너무 감정적이라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나? 혼자서만 감정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댔죠. 그리고 그 감정을 누구한테도 쉽게 말 못해요. 그 정도는 그냥 넘겨라는 말 들을까 봐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그런데요, 이런 패턴이 반복될수록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그냥 예민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감정을 느끼고 그 누구보다 깊게 사람을 공감하는 사람만이 겪는 일들이었어요.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의 감정까지 이해해버려서 차마 화도 못 내고 그냥 삼키는 거예요. 억울하죠. 속 터지죠. 근데 이해가 되니까 더 아파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남들이 느끼는 감정을 훨씬 더 깊고 진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상처도 깊이 박혀요. 표면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상처예요. 그러니 이제는 왜 나만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이 질문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이 예민한 게 아니라 그만큼 섬세하고 그만큼 깊은 사람이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 진짜 말이에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이게 그냥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괴로운 감정이라는 거 누군가한테는 꼭 털어놓고 싶었어요. 근데요, 말을 꺼내는 순간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야, 그 정도는 다 겪는 거야.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반응들을 봐야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는요, 그 어떤 감정도 고민도 혼자서 조용히 삼키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멀쩡한 척 웃고 아무 일 없는 척 일하고 모든 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속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마치 겉으로는 아무도 눈치 못 채는 전쟁을 나 혼자 조용히 치르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그 전쟁의 적은요, 환경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너무 유난인가? 내가 너무 복잡하게 사는 건가? 그냥 다 내려놓으면 편하지 않을까? 근데 그럴수록 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내 감정 하나 털어놓을 데 없다는 것. 그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정말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만큼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전부 똑같이 말해요. 이건 그냥 고립이 아니라 운명처럼 혼자 짊어지게 된 싸움 같다고요. 왜일까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보통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너무 깊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본질적인 감정들. 그래서 말로 꺼내려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까 봐 망설이게 되고 결국은 그걸 자기 자신과의 전쟁으로 만들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고요한 싸움이 택함 받은 자의 흔적이에요. 다 이해해 주는 사람, 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졌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이 지금 일반적인 차원이 아닌 부름을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가끔은 진짜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회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래요. 다들 "그 정도면 괜찮지." 하고 넘어가는 걸 저는 그냥 못 넘기겠는 거예요. 어? 저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저 말에는 감정의 단서가 숨어 있는데 왜 아무도 못 느끼지?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그걸 입 밖에 꺼내면 꼭 이런 말이 돌아와요. 야, 너 또 너무 오버한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돼. 넌 왜 그렇게 유난이야? 그 말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틀린 건가?' 싶어서 움츠러들어요. 근데 솔직히요. 그게 그냥 예민한 성격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정말 느껴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못 보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걸요. 한 번은 직장에서 어떤 후배가 있었어요. 겉으론 멀쩡하게 일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표정이 자꾸 무너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오히려 제 요즘 태도가 왜 저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문제 같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물어봤죠. 그랬더니 진짜 그 친구가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아 내가 괜히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처음으로 내 감각에 확신이 생겼어요. 택함 받은 자들은요. 세상을 겉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의 말보다 그 뒷면을, 상황보다 그 이면을 느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시야는 지금 남들과는 아예 다른 차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 시야를 남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죠. 어쩌면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시야 때문에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다르게 보고, 조금 더 깊이 느끼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그 능력 때문에 당신은 지금 혼자 외로워 보일 뿐인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안 좋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제 탓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말을 잘못했나? 분위기를 내가 망친 건가? 조금만 더 배려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을 텐데. 진짜 머릿속이 비상회의예요. 계속 돌아가요. 장면 하나하나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내 말투, 내 표정, 내 의도를 다시 분석하고 그러다 보면요. 결국 스스로에게 화가 나요. 왜 난 항상 이런 식일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끝도 없는 자책의 수렁에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별일 아니라고 넘긴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야, 그런 일로 뭘 그렇게 생각해. 넌 진짜 혼자 고생이다. 그 말 들으면요.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왠지 더 외로워져요. 아무도 내가 지금 얼마나 깊이 내 자신을 때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요, 정말 이상하게도 이런 자기 반성을 하는 나 자신이 싫으면서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본질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울고 있으면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고, 갈등이 생기면 내가 더 참아야지 하면서 먼저 사과하고, 이건 그냥 습관이 아니라 내 안의 사명감 같은 거였어요. 세상에 대한 책임, 사람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한 책임.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 반성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데 한편으론 그게 나라는 사람을 지켜주는 감각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요 정말 신기하게도 택함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남들이 그냥 넘기는 걸 놓치지 않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더 나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태도. 그건 약함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내면에서부터 반응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더 무겁고, 그래서 자꾸 혼자서 스스로를 해부하듯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깊이가요, 결국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통찰이 되는 거고, 그 통찰이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꼭 중요한 순간에는 제가 끌려 나가더라고요. 말 그대로 나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생겨요. 아, 회사에서도 그랬고, 교회나 모임에서도 그랬고, 가족 안에서도 그랬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터졌는데 중간에 담당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진짜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저한테 그게 떨어졌어요. 이건 너밖에 못해. 너 아니면 지금 이 상황 못 막아. 아니, 왜요? 저도 그냥 평범한 직원인데 왜 매번 위기만 생기면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요? 처음엔 억울했어요. 왜 나만 이런 무게를 짊어져야 돼? 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떠안는 역할이 나야? 그런데요, 그 일이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상하리만큼 반복됐어요. 교회에선 네가 말씀을 전하면 이상하게 다들 눈물을 흘려. 가족 안에서는 엄마가 무너지면 너밖에 없잖아. 친구들 사이에선 너는 뭔가 말을 들으면 마음이 정리돼. 처음엔 부담이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버거울 때 많아요. 내 인생도 못 챙기는데 왜 자꾸 남까지 책임져야 해요? 근데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역할들이 자꾸 나에게 오는 걸까? 이게 진짜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더라고요. 이런 역할은 선택받지 않으면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더구나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는 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릇이 크니까 자연스럽게 더 많은 걸 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설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리더십, 책임감, 결정의 순간, 그 모든 게 택함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구조였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요, 왜 나야? 라는 질문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감당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걸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삶 전체가 다른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역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그 무게가 가끔은 너무 힘들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소명이었어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좀 정착해야지. 그냥 안정적인 직장 다니면서 적당히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요, 그게 저한테는 숨이 턱 막히는 말이었어요. 직장도 다녀봤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일 처리하고 퇴근하면 녹초가 돼서 쓰러지듯 눕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문득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인가 싶은 거예요. 연애도 해봤어요. 남들처럼 데이트하고 주말마다 영화 보고 선물 주고받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내 안엔 뭔가 다른 목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니야.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그 목소리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야 편할 텐데 이상하게 평범이 저한텐 고통이었어요.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사는 게 오히려 불안하고 답답하고 갑갑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등 뒤에서 일어나, 너 아직 갈 길 남았어. 계속 흔드는 기분. 사실 저 이게 내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땐 유난이라고 크고 나선 회피성 성격이라고 자책했어요. 근데요, 이게 단순한 회피나 산만함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의 구조더라고요. 내면 어딘가에 아주 깊은 사명감이 박혀 있어서 그냥 편하게 사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평범한 인생에 안주하려고 하면 꼭 어딘가에서 불편함이 찾아와요. 그게 뭔지 몰랐을 땐 괴롭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평범한 삶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겐 맞지 않는 옷일 뿐이에요. 그리고요, 그 불편한 안정감이 사실은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신호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서 괴로웠고, 그래서 외로웠고, 그래서 평범하게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오더라고요. 막 숨 좀 돌릴라 하면 또 한 방.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만 계속 일이 터지는 건지 처음엔 진짜 억울하고 화났어요. 왜 나만 이래?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잘만 사는데 왜 난 맨날 무너져야 돼? 한창 그랬던 시절엔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어요. 오늘은 또 뭐가 날 찾아올까 싶어서 가족 문제, 인간관계, 경제적 어려움, 건강 이유도 없이 설명도 안 되게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어떤 땐 말 그대로 바닥까지 무너졌고요. 어떤 땐 그냥 눈물만 나는데 울 곳조차 없어서 베개에 얼굴 파묻고 터지듯 울던 날도 있었어요. 근데요, 그런 날들이 지나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나 변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무너졌을 일인데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판단하고 스스로를 추슬렀던 순간들, 누가 나를 공격해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 그게요, 그 모든 고난이 만든 거더라고요. 단순히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고 끝났다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순간에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때는 정말 저주 같았던 고통이 지금 돌아보면 선물 같아요. 물론 지금도 고난은 계속되죠.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평생 단련받는 사람들이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단순히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남들이 무너질 때 우리가 서 있어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쉽게 안 풀리고 쉽게 안 멈춰지고 언제나 다음 단계로 끌려가요. 처음엔 고난이었지만 나중엔 그게 도구였다는 걸 알게 돼요. 나를 깎고 나를 깨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하나의 연단. 그래서 이제는 생각해요. 이 모든 게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그리고 그걸 견뎌낸 사람만이 진짜로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까지 이야기한 7가지 이유 중에서 혹시 3가지 이상이 당신 이야기 같았나요? 1. 괜히 눈에 띄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조심하게 되고 2.
너무 많은 걸 알아서 혼자 외롭고 3. 별일 아닌 것도 책임감 때문에 그냥 못 넘기고 4. 남들은 못 보는 걸 자꾸 먼저 보고 5.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의지받고 6. 돈보다 의미를 줬다가 혼자 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포기란 걸 못하고 있다면 이젠 확신하셔도 돼요. 당신도 택함 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말이 단순히 멋진 타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짐과 이유, 그리고 사명이 함께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땐 좀 억울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나만 자꾸 더 무거운 길을 가야 하지?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고난이 나를 망치려고 온 게 아니라, 무너뜨리려고 온 게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시키려 온 거구나. 사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편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그냥 종교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짜 삶을 살다 보니까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버티고 나면 그 말이 맞다는 걸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좀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힘든 건 똑같지만 이제는 왜 이 길을 가는지에 대한 해답이 생긴 거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이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선택된 인생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는 스스로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남들과 달라서 외롭고 힘든 게 아니라 그 다름이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아마 별로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당신이 왜 이런 삶을 살아왔는지는 알게 됐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이유 없는 고난을 목적 있는 여정으로 바꿔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